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이후 글로벌 증시 방향은 이라는 제목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일막 마무리 끝나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제 1막이 끝나고 2막으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면 2막으로 들어갔을 때 글로벌 증시 방향, 특히 중국의 그리고 미국의 의도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 한번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전략 세우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영상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저기서 요즘 들어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1막이 종결되고 있다라는 그 신호를 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외신도 그렇고 국내 뉴스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증시에서 더 이제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은 유럽 쪽이라든지 남미 쪽, 그리고 지금 그 인도 쪽의 선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무역 협상이 이제 실제 끝나고 있고 타결이 된다라는 그 결정적인 시그널이 3월 있었던 양회에서 외상투자법을 법률화 시키면서 미국이 원하는 바를 중국이 줬었죠.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 이 단계로서 이런 그 외상투자법이라든지 중국이 이행하기로 했던 약속을 잘 이행할 수 있게끔 감시 감독하는 그런 무역 협상 이행 사무소를 쌍방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쌍방간이라기보다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에 사무소를 두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외상투자법에서 이야기했었던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기술 침해 이런 그 중국 기업들이나 중국 정부에서 그런 그 행동이 나온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실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진전은 있지만 여지는 남겨뒀죠. 뭐냐면은 5월 중에 협상문을 발표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막판에 어떤 것을 또 하나 중국에게 요구를 할지 또는 더 이걸 극단적으로 뒤틀어 버릴지 그것은 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이제 중국이랑 미국 간에는 일단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중국과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쌍방간의 협상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 행보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여기저기서 보이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5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하웨이 규제라든지 GTA 규제 그리고 중국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번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 이 5G 시대에 있어서 미국이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매우 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5G 관련돼서 큰 로드맵을 발표를 했죠,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는 글로벌은 전 세계 시장은 이제 5G 시장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이제 각각의 제품이라든지 기술들이 출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하웨이를 포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유럽에 하웨이 본부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은 유럽의 여러 기업들 그리고 북미나 남미 쪽의 기업들과 타진을 하면서 여전히 화웨이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나서고 있죠. 왜냐하면은 5G를 이끌어 감에 있어가지고 중국은 절대적으로 화웨이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삼성전자를 포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부터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하면서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광범위하게 했었죠.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또는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인도라든지 이런 주변 국가들과의 미국이 미국이 등을 돌리고 있는 이런 국가들과 손을 잡으면서 중국은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과의 관계가 끝나면서 여러 방면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품목에 있어서 관세를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동차, 도서, 컴퓨터, 가구, 자전거, 의약품, 전자제품 광범위하게 관세 인하를 하겠다고 중국이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베인 컴퍼니의 부사장이 좀 의미 있는 발언을 하나 했는데요. 뭐냐면은 이 베인 컴퍼니는 우선은 이 컨설팅 회사로서는 전 세계 세 번째로 큰 회사입니다. 첫 번째가 맥킨지고, 두 번째가 버스팅 컨설팅, 그리고 세 번째가 베인 앤 컴퍼니고, 네 번째가 디톨로이트인데, 지금 세 번째로 큰 이 베인 앤 컴퍼니의 부사장이 동아시아가 중국이 이제 소비 시장이 되고 소비 국가로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글로벌 공장은 동아시아만이 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곱씹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제가 이게 그래서 어떡하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 기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가 앞으로는 어떤 특정 국가에서 공산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그런 시대가 점점점 축소되면서 다양한 국가들에서 다양한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국가들이 선진국 또는 유럽 이런 국가들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기사를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드디어 이제 중국이랑 끝나고 타겟을 유럽으로 돌렸습니다. 중국은 이제 일단락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유럽에게 태클을 걸기 시작했죠. 뭐냐면은 중국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에어버스사가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유럽연합에게 제재를 태클을 걸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미 미국이랑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전 작년 10월 11월부터 해서 이제 자동차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휴전을 했죠. 아예 철회를 한 것은 아니고 당분간 관세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번에 그냥 물러나진 않고요. 똑같이 유럽연합이 미국에 대해서도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은 또 한 번 이제 미국과의 딜이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중국과의 힘을 집중적으로 쏟았다고 하면은 지금은 다음 타겟으로 유럽연합으로 그 타겟을 돌리고 있고, 그리고 주변의 이머징 마켓에는 이제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내팽개쳤던 국가들을 돌보면서, 그리고 또한 중국만큼이나 강력한 유럽연합을 손보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유럽연합은 더 늦기 전에 지금 중국한테 계속 땅 따먹기 해서 뺏기고 있잖아요, 시장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써가면서. 그런데 이제 중국은 유럽연합과는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동안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에는 중국이라는 이미지가 너무나 안 좋았어요. 지금도 안 좋죠. 저희도 한국 사람들도 중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중국 하면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냥 기술도 훔쳐가고 짝퉁이나 만들어내고 제품의 질은 떨어지지만 자기네들만 위하고 있다. 역사도 왜곡하고 있고, 일본만큼이나 싫어합니다. 우리가 일본 싫어하는 것만큼이나.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번에 유럽연합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끝나면서 총 24개 항목으로 이제 합의문을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무역은 적극적으로 유럽연합과 중국 간에는 쌍방 간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개방을 하겠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교육은 활성화시키면서 5G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항해서 유럽연합과 중국은 협력을 하면서 1대1로 산업은 유럽에서도 인정하겠다. 그래서 대륙간, 특히 유럽과 중국 간의 철도 연결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나 베네수엘라 등 미국이 좀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이런 그 지역들, 정치적인 지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유럽연합이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과 함께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번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유럽연합과 중국 정상회담 영문으로 되어 있는 24개 항목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지금 중국은 유럽연합과 손을 잡고 있고 중국은 러시아와도 지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러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이런 그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어떤 국가를 취하면서 어떤 국가를 때려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보시게 되면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인도 지금 모디 총리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그런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에 전투기를 보냈다. 그리고 전투기가 격추되면서 다시 모디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인도 같은 경우가 러시아의 무기를 수입을 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이대로 아시아의 인도를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뺏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나토 동맹국의 지위로 우리가 법률로서 인도를 나토 동맹국만큼의 지위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법을 예고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인도에서는 지금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레이스에 접어들었죠. 계속적으로 모디가 집권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강력한 야당의 후보 라울 간디가 지금 총리가 될 것이냐, 지금 이게 관건인데요. 우선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모디가 재집권을 한다고 하면은 인도는 보다 더 경제 개발이나 외형적인 성장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고요. 만약에 모디가 패배를 하고 라울 간디가 이기게 되면은 지금 경제 개발보다는 부의 균등 분배 그리고 복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인도 이번 선거만 보더라도 엄청난 국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거 유권자가 9억 명이랍니다. 9억 명. 짐작이 안 되죠. 9억 명이고 선거 기간은 39일이면서 그 결과는 5월 23일 날 결과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역시나 엄청난 국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간디와 왼쪽이 지금 모디 총리고요. 오른쪽이 라울 간디입니다. 지금 현재 팽팽하죠. 원래는 모디 총리가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파키스탄과의 그 군사 전투기 격추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는 국가 안보라든지 보수 세력에 대한 결집으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인도의 증시도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냈었죠.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 브라질의 경제장관 라울 구데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이번에 연금개혁 1조 헤아를 지금 절감하지 않으면은 브라질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먼저 현재 정권에 있어서 현재 정권에 지금 지지율 자체가 보시면은 뭐 긍정적인 분위기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중도에서 부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연금 개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니까 그동안에 뭐 찬반을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던 지지층에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넘어갔고요. 그런데 아직도 긍정적이거나 지지하고 있는 이런 그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크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무너지진 않았고, 현지에서도 연금 개혁에 대해서 필요성이 얼마나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전과는 많이 틀리죠. 지금 70%에서 60%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퍼센트보다는 월등히 높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이미 브라질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싸움이냐면은 당장에 앞으로 머지않아서 연금을 수급해야 하는 국민들과 특히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과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지금 30대, 40대들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막대한 국가 부채를 현재부터 절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음 세대로 이걸 또 바톤을 또 짐을 넘기느냐, 이제
그런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뉴스에서 나오는 거는 그래도 지금 보호소나루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연금개혁에 대한 부분이 저항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당연한 수순이긴 하고요. 점점 더 이 하원 결의에 앞두고 있어서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연금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더 거칠고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좀 다른 영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 브라질 경제가 앞으로 가야 될 부분과 지금 연금 개혁 이외에 또 중요한 부분 하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전이 되고 있는지를 별도 영상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 문제인데요. 제가 올 초에 설명을 드릴 때 안전마진 투자처로서는 유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올 초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유가가 많이 떨어졌고 미국은 지금 현재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이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하고 미국이 지금 패권 국가로서를 자리매김하는 강력한 그 원동력이었던 셰일가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가를 올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지금 요 부근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왔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셰일가스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이 노리는 부분이에요. 미국이 전 세계에 이 천연가스를 수출을 하면서 미국이 제1의 산유국이나 제1의 에너지 생산국가로서 진입하려고 합니다. 탈바꿈하려고 합니다. 이미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전 세계 LNG 선박 수주도 많아졌고 발주 물량도 많아졌고 지금 국제 유가는 그럼 왜 올라가느냐 보시면은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오펙 국가의 중동, 이란이나 사우디나 주변 국가들을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시리아도 그렇고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러시아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셰일가스에 대한 생산 단가가 지금 지난 5년 동안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중동 국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석유 생산 단가에 비하면은 많이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있었던 노드스트림 2로 인해서 러시아가 유럽에 들어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생산 단가도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천연가스를 전 세계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제 유가가 올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은 천연가스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 세계가 천연가스를 소비하게끔 만드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은 이제 천연가스를 좀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그런 인프라가 굳히게 되면은 유가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움직여도 그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미 바뀌었죠. 뭐 가스차 같은 경우가 원래는 장애인들만 타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일반인들도 탈 수 있게끔 만들었잖아요. 다 이런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흐름에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국제 유가 미국에서는 계속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 대항하기 위해서 보시면 오펙과 함께 국제 유가 생산 감산하는 부분에서 그냥 감산보다는 생산 많이 하더라도 그냥 두겠다라고 하는 게 러시아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천연가스 가격 경쟁을 가더라도 미국한테는 월등히 유리한 입장이거든요. 지정학적으로나 아니면은 이 비즈니스 구조적인 부분에서 봐도 미국보다는 월등히 유리한 부분에 놓여 있는 게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유가 그리고 천연가스 시장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끝나면서 미국이 유럽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중국은 그러한 과정에서 유럽과 손을 잡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주가는 긍정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당분간은
이런 그 상승 랠리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그 기대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스나이퍼였습니다.